비밀과 반전이 가득한 짜릿한 스토리로 당신의 두뇌와 일상을 깨워줄 카페인 채널 미스추. 안녕하세요. 미스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아가사 크리스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했었던 비틀어진 집입니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의 행동과 성향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내면의 두려움, 분노, 질투, 이기심 등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 살고 있는 대저택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구성원들의 표정이나 행동, 생활하는 공간의 특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뒤틀린 감정과 기질을 추측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등장인물의 특징을 보면서 범인이 누구일지 추측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틀어진 집. 수일리딘의 쓰리 게이블스 저택에서 대부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가 사망한다. 검시 결과 평소 사용하던 인슐린 병에 누군가 안약인 에세린을 넣어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다. 경찰은 가족 전원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조사를 시작한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놓은 사람은 그의 부인 브렌다 레오니데스이고 그녀가 주사한 후 사망한다. 안약병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지만 어떠한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안에 누구든 약병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찰스 헤이워드는 연인인 소피아 레오니데스와 아버지의 부탁으로 태버너 경감과 동행하며 쓰리 게이블즈 저택에서 사건과 관련된 가족들을 조사하게 된다. 쓰리 게이블즈에는 에리스티드의 두 아들의 가족들이 모여 산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찰스 헤이워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경시청 부청장의 아들. 소피아 레오니데스의 애인. 소피아의 부탁과 아버지의 요청으로 쓰리 게이블스에 들어가 사람들을 조사하는 돕는다. 소피아 레오니데스.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의 큰손녀. 22살 나이에 외무부 고위 관리에 오를 정도로 똑똑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할아버지 에리스티드 사망 시 가문의 전 재산을 유산받는다.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자신의 집을 비틀어진 집으로 가족들을 비틀어진 사람들로 표현한다. 할아버지 사망 후 저택 대소사를 관리하고 있다.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 85세. 장사에 타고난 능력으로 큰 부를 쌓은 그리스인 출신 대부. 수일리딘의 쓰리 게이블스 저택의 주인. 50cm 작은 키에도 활력있고 카리스마를 갖춘 매력있는 인물. 괴팍한 성격이지만 가족에게 헌신적이며 상당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남겼음에도 모든 자녀를 집으로 불러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보호한다.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한다. 로저. 에리스티드의 장남. 자식 없음. 힘께나 쓸 것 같은 큰 덩치, 헝클어진 머리, 엄청나게 못생겼지만 유쾌해 보이는 얼굴을 가졌다.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좋고 정직하고 수줍음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화가 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성질을 부린다. 가문의 주요 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 에리스티드를 존경하며 사업 수완이 없어 하는 사업마다 망한다. 특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체가 파산 상황에 몰린다. 살던 집이 폭격으로 무너지면서 아버지 에리스티드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다. 에리스티드 사망 후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클레멘시. 로저의 부인.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성격. 시아버지 에리스티드의 삶의 방식과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것을 숨막혀하고 떠나고 싶어한다. 남편에게 헌신적이다. 필립. 에리스티드 둘째 아들. 유명한 여배우와 결혼하여 일남 이녀를 두었다. 소피아 레오니데스의 아버지. 주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감정 없이 차갑고 냉정한 성격. 주로 서재에 하루 종일 있고 역사 관련 책을 쓴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표정이 없고 감정도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감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과 역사에 파묻혀 지낸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편애로 로저에 대한 질투심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마그다. 필립의 부인. 여배우 출신으로 아름다우나 경박하고 변덕스럽고 주변 일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만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이기주의자이다. 모든 상황을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으로 만든다. 자신이 맡고 싶은 역할의 연극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잃어 스윌리딘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시아버지 에리스티드의 반대에도 흥행성 없는 연극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유스터스. 필립의 아들. 16살. 소아마비로 다리를 살짝 절개되면서 고립되고 괴팍해진 성격으로 변했다. 예민하고 반항적이나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조세핀과 함께 집에서 교육을 받는다. 독립해서 저택을 나가는 것을 원한다. 조세핀. 필립의 막내딸. 11살 정도. 영리하지만 그녀의 엄마가 요정이 버린 못생긴 아이라고 불릴 정도로 못생긴 아이.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고 추리소설을 많이 읽고 평소 집안 여기저기 사람들의 말을 엿듣고 다니며 수첩에 적어놓는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을 비웃으면서 살인자를 알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 말버릇과 성격 탓에 주변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에디스 드 해빌런드 양. 죽은 레오니데스 부인의 동생. 언니가 죽은 후 에리스티드의 부탁으로 40년 이상 스리 게이블스 저택에서 조카들과 조카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본다. 완고한 성격으로 형부인 에리스티드를 좋아하지 않았고 브렌다와 에리스티드가 결혼하는 것을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브렌다. 에리스티드의 두 번째 부인. 예전 찻집에서 일하다 24살 때 75세의 에리스티드와 결혼함.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 말이 없고 조용하고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낭만적이고 화려한 생활을 좋아한다. 매일 에리스티드에게 인슐린을 주사한다. 가족들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에리스티드 사망 후 상당한 금액이 현금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 로렌스 브라운. 에리스티드와 에디스 드 해빌런드가 뽑은 유스터스와 조세핀의 실력 좋은 가정교사.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의 병역 기피자. 브렌다 레오니데스와 연인관계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스리 게이블즈에는 에리스티드의 두 아들과 가족들은 에리스티드의 재정적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지내지만 내면엔 불만들이 있었다. 행복한 가족 이면에 일그러진 감정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피아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은 잔인한 구석이 있다고 표현한다. 할아버지 에리스티드는 젊었을 때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남자 둘을 칼로 찌른 적이 있다고 태연하게 말할 정도였고, 돌아가신 할머니는 정직함과 거만함, 그리고 동시에 상상력이 전혀 없는 무자비함이 있었다. 그런 기질이 가족들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필립 레오니데스는 서재에 있었다. 그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 차 있고 춥고 오랜된 책에서 나는 캐캐 묵은 냄새와 밀랍 냄새가 난다. 사건 당일 로저가 갑자기 달려와서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키고 위독하다고 말해 의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의사가 오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진술한다. 그는 아무 감정이 실리지 않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한다. 그의 아내 마그다는 런던에 있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돌아왔고 소피아는 집에 없었다. 유스터스와 조세핀은 있었다. 두 형제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할 정도로 넉넉한 재산을 받았고 이미 작성된 유언 내용에 따르면 새어머니 브렌다는 결혼 전에 약속한 상당한 액수 외에도 세금 없이 10만 파운드를 받고 나머지 재산은 두 형제와 자녀 5명이 3등분해서 받게 된다. 그리고 늘 큰 선물을 주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즉시 경제적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에리스티드가 죽어도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은 없었다. 로저 레오니데스는 에리스티드의 살해범은 브렌다라고 확신한다. 집안 사람들 중 브렌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며 극도로 분노한다. 로저가 주로 거처하는 방은 책상과 안락 의자 위에 서류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벽에는 크리켓팀 사진, 군대 동료 사진, 여행 사진, 수채화 등 정겹고 안락한 느낌이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흥분하며 말한다. 30분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달려갔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곧장 필립에게 알리러 갔고 동생이 의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감정에 휩싸여 한동안 헤어나지 못한다. 로저의 부인 클레멘시의 방은 하얀색 벽에 하얀색 가구로 정돈되고 단조로웠다. 그녀는 차분하게 진술한다. 로저는 오후 일찍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자신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건 전날 저녁 시간이었다. 사건 당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후 6시 직전에 귀가했다. 로저가 파이프를 놓고 온 것 같다고 해서 시아버지 거처에 갔지만 홀의 탁자 위에 있어서 파이프만 갖고 그냥 돌아왔다. 그런데 6시 30분 조금 지났을 때
브렌다가 정신없이 달려와서 아버님이 위독하다고 전해 들었다. 브렌다 레오디데스는 겁에 질려 있었다. 변호사를 불러도 된다는 경감의 말에 그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듯했다. 누군가 남편의 인슐린을 안약으로 바꿔 살해되었다는 말에 그녀는 자신이 인슐린을 주사한 건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며 하인 중 한 명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집 가족들은 자신을 증오하며 자신을 지독하게 대했다고 화를 내며 말한다. 자신은 에리스티드를 좋아했으며 그는 자신에게 매우 잘해주었다고 한다. 고급 의상실과 루비 반지 등 세상 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고 그래서 에리스티드를 위해 무엇이든 했다고 말한다. 로렌스 브라운과 연인 관계이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문에 대해 그저 친구일 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로렌스 브라운은 경감을 보자 완전히 공포에 질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 그를 보고 유스터스는 집게 손가락으로 자기 목을 긋는 신용을 하고 싱긋 웃어 보이며 유유자적한 태도로 방을 나간다. 로렌스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브렌다 레오니데스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항의한다.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지만 집안 하인들의 말에 따르면 둘 사이는 각별한 눈빛을 교환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브렌다는 찰스에게 매달린다. 그녀의 애처로운 모습에 찰스는 혼자 의지할 데 없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브렌다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녀의 말을 믿기로 한다. 그런 그에게 소피아는 벌써 그 여자에게 넘어갔군요라고 한마디 한다. 소피아는 그녀를 만들어낸 신세 타령하다 돈 많은 노인 만나 결혼하는 젊은 여자로 표현한다. 찰스는 마그다의 거실에서 조세핀을 만난다. 조세핀은 추리소설을 매우 좋아하는 특이한 아이였다. 자신은 탐정이고 지금 단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에 의시되며 말을 쏟아낸다. 쓰리게이블즈에서 나가서 살고 싶었지만 엄마인 마그다가 투자한 연극이 망하면서 엄청난 돈을 날렸고 그로 인해 마그다가 하인에게 쟁반을 던져 하인이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 자신은 할아버지가 자신이 발레를 배우게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큰아버지 로저와 클레멘시가 비밀리에 화요일에 외국으로 떠날 거라는 것. 할아버지가 독살당했던 그날 로저가 오랫동안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횡령을 한 것 같았다는 것. 조세핀은 자신은 할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알고 있고 단서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한다. 현재 브렌다 새할머니와 로렌스 선생님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며 서로 편지도 주고 받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읽었다고 말한다. 조세핀은 자신이 엿들은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한다. 아이는 경찰은 멍청하다며 우월감을 느끼는 듯 말한다.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 자신이 밝힐 걸라며 그녀의 작은 수첩을 보여준다.